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노년은 빛나고 어떤 노년은 무거워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임에도 전혀 다른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비슷한 세월을 살았는데도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에 여유가 있고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늘 불만이 많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섞이고 주변 사람들을 점점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가족 때문일까요? 물론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젊을 때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이 받쳐주고 기회도 많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은 하나둘 줄어들고 하루의 리듬도 느려집니다. 이때부터는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루를 바라보느냐가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감사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채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사라진 것만 바라봅니다. 이 선택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노년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노년은 저절로 빛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절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선택해 왔는지가 어느 순간 말투가 되고 표정이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년이야말로 마음 하나로 삶의 질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환경이 삶을 끌고 가지만 노년에는 마음이 삶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보다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 기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창한 교훈이나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오늘 하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남은 시간을 조용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런 노년을 만드는 5가지 마음의 기준입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이 방향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 첫 번째 마음가짐, 그리고 왜 이 태도가 모든 출발점이 되는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나이 든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기억이 더디게 떠오르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괜히 한 번 더 숨이 차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길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끝인가?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지만 속에서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말투가 변합니다. 괜히 짜증이 섞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를 부정하지 않되 그렇다고 스스로를 포기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는 않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가 있겠구나.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 뒤 그 안에서 가장 건강한 선택을 하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적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느려도 괜찮고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노년의 삶을 아주 크게 갈라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삶이 버거워집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조용히 화해한 사람은 삶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은 게으름과 다릅니다. 불필요한 분노와 쓸모없는 비교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타인에게도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질수록 남에게도 같은 시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위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전에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왜 남들보다 느리냐고. 그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구나. 이 인정은 패배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오래 그리고 단정하게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첫 번째 마음가짐 위에 어떤 태도가 더해질 때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배우려는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가 노년의 품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음가짐, 배우려는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 노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두 번째 마음가짐은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운다는 말인가? 이제는 다 해봤고 다 겪어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공부를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의 배움이란 내가 모르는 것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말이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그런가 보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네. 그런 얘기도 있구나. 이 짧은 말 속에는 세상을 닫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사람의 말은 조금씩 굳어갑니다. 그건 다 해봤다. 그건 소용없다. 이제 와서 뭘 바꾸냐. 이 말들이 쌓이면 사람의 마음도 점점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으면 새로운 상황 앞에서 불편함이 먼저 나오고 그 불편함은 짜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위는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서 갈라집니다. 모든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귀를 닫지 않는 것, 그 여유가 노년의 태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우려는 태도와 늘 함께 가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사람은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몸의 변화, 줄어드는 관계, 예전처럼 당연하지 않은 하루. 이 시기에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불만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일들이지만 노년에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조금 더 풀어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관계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려는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를 도와줍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에 대한 원망이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말이 부드럽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이 편안함이 바로 노년의 품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가짐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왜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노년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음가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노년의 품위를 만듭니다. 노년의 품위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과 마주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차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말투와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연락하던 사람도 줄고 만나던 자리도 줄고 하루 동안 말을 섞는 사람의 수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삶의 품위가 무너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노년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전해주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지나칠 때입니다. 늘 과거 이야기를 꺼내거나 조언을 먼저 하거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자기 경험으로 덮어버리면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됩니다. 노년의 품위는 말을 많이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말을 줄일 줄 아는지, 언제 귀를 기울일 줄 아는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경험을 상대 위에 올려놓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하나의 삶으로 존중하는 태도. 이 태도가 관계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관계에서 우위를 잡으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항상 옳은 위치에 서려고 하면 관계는 금방 숨이 막혀집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는 물러날 줄 알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품위를 유지합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새로 만들기보다 지켜내는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가 관계를 오래 남기기도 하고 금방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태도를 조용히 다듬습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늦추고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내놓는 것. 이 선택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괜히 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다고. 그 편안함이 바로 노년의 품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마음가짐, 노년의 품위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 마무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마음가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노년의 품위를 완성하는 마지막 마음가짐은 어쩌면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과거와 미래로 흩어집니다. 젊었을 때 했던 선택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던 일들, 이미 지나가 버린 장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몸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혼자가 되지는 않을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걱정도 조용히 쌓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는 쉽게 밀려납니다. 하지만 품이 있는 노년은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오늘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오늘의 하루를 억지로 채우지 않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태도들이 하루를 단정하게 만들고 그 하루들이 쌓여 노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품위는 특별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는 마음, 이 순간을 값없이 쓰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사람을 보면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데, 게으르지 않고, 말이 많지 않은데, 가볍지 않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 편안함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온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든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지 않는 태도,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사람을 대할 때 우위를 세우지 않는 자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5가지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칠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대할지. 이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참 젠틀해 보이네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말은 겉모습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존중입니다. 품이 있는 노년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시간이 자연스럽게 남긴 흔적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